네, 고소투쟁 고소장입니다. 네, 1991년도부터 1992년 7월 30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네, 뭐 32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네, 끈질기게 지극정성으로 노력했어요. 네, 저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노력이라면 32년이나 정말로 절대로 못 견뎠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자. 화랑간 장이 되자. 네, 화랑간 장으로 부족하다면 이순신 장군이 돼도 된다. 23전 23승. 검찰 왕국과 싸워서 네, 백전백승. 싸우는 대로 이기고야만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거 내 가문의 영광이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영광이죠. 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거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해보자 했는데 제가 백전백승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실력도 있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검찰이 워낙 못나게 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 저는 32년 전에 구구절절히 제가 32년 동안 당해야만 했던 그 못난 짓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2년도 안 됐죠. 1년 뭐 몇 개월 동안 그거 다 한꺼번에 그냥 줄줄이 실행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벌거벗고 춤추는 꼴이고 벌거벗고 거룩한 행진을 하시는 꼴이고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질문도 안 받고 해명도 없고 그러면서도 해명하고 질문했던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진짜 가관이 있겠죠. 오늘 밤에 방영된다는 그 방송 정말 가관일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저기가 논평이 나오는지 촌평이 나오는지 들어봐야죠. 저는 제가 감당해야만 역할 소임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그 위대한 능력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지피지기잖아요.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거 메꿔 나가서 유능하고 유익한 인재로 정말로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야죠.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온갖 행패들 권모술수들 그거 고맙게 아주 고마운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놔야죠. 돼지는 길러서 잡아먹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을 기르는 꼴이 되면 잡아먹히고야 만다. 검찰 왕국이 길러주시면 검찰 왕국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겠죠. 나쁘지 않다. 고맙게 받아 앉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 있다. 그게 정석이고 정설이잖아요. 그렇다면 즐기는 놈이 돼야죠. 기꺼이 즐기고 행복하게 즐기고 흔쾌히 즐기고 신명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고 열심히 즐겨보자. 적극적인 도전과 극복을 통해서 그렇게 그 모든 원리 원칙이 제가 초창기에 세워야만 했던 그 모든 원리 원칙이 참 바람직하더라고요. 도대체 검찰이 나한테 이게 얼마나 재앙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재앙을 준 게 아니고요. 절망을 준 게 아니고요. 절망을 거꾸로 뒤집어서
네, 정말 네, 정말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즐길 수 있는 네, 과제를 내준 거예요. 네, 축복이에요. 아주 대단히 특별한 축복이에요. 네, 그 재앙을 검찰이 던져준 그 재앙을 거꾸로 뒤집어서 아주 지독한 정말로 최고의 축복으로 고맙게 받아 안아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 거꾸로 뒤집어서 네,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 안아야 되죠. 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한 훈련 및 학습 및 훈련으로 네,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 네, 거꾸로 받아 안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제가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 연구 탐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들을 줄줄이 네, 발굴해야만 했다면요. 탐구해야 되고 네, 개발해야 되고 아주 고마운 국면이죠. 네, 재앙은 재앙이 아니다. 그 재앙 속에 그 불행 속에 엄청난 행운이 들어있고 네, 엄청난 네, 기회가 들어있다. 성장의 기회, 발전의 기회로 네, 삼고자 하면 그 어떤 재앙도 네, 재앙이 될 수 없다. 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네, 밑거름이 되고 밑받침이 되고 네, 기회가 된다. 네, 끝없이 네, 정말로 네, 주옥 같은 네, 이론으로 원리 원칙으로 네, 저에게 그냥 네, 와서 다서 그래 노력하자, 정성을 다하자, 기어이 네,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내 소중한 기회로 축복으로 네, 행운으로 고맙게 받아 안아야만 된다. 네, 둔갑시켜 버리자. 당신들이 주는 그 절망, 나는 아주 가장 고귀한 축복, 행운, 행복으로 내 기회로 거꾸로 뒤집어서 고맙게 네, 받아 안고야 말겠다. 네, 그렇게 요리를 하고야 말겠다. 네, 그게 32년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걸 제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잖아요. 다이아몬드 네, 저기요, 네, 그 알맹이 아무리 연마했다고 해도요, 그거 세팅해야만 되잖아요. 네, 목걸이로 세팅하던 반지로 세팅하던 아니 부러지면 세팅해야만 그게 네, 제값어치를 반짝반짝 빛나는 제값어치를 네, 저기 되잖아요. 네, 만들어내잖아요. 네, 아무튼지간에 32년을 그렇게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작성해야 될 글들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제는 네, 저기요,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네, 그냥 솔직담백하게, 담담하게, 네, 하나하나 네, 끄집어내기 위한 네, 고소장을 통해서 그 모든 그 과정, 역정을 네,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고소투쟁을 시작해야만 했던 이유, 네, 일단은 이렇게 잡았어요. 네, 이게 초고니까요. 고소장 초고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네, 기록해 본 거예요. 오늘 아침 네, 2024년 네, 2월 8일 네, 저 밤 1시에 일어났어요. 그게 저한테는 새벽이에요. 남들이 다 네, 깊이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저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네, 좀 잠을 자기 위해서 네, 노력하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잠이나 잡시다 그러고는 네, 제가 잠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냥 네, 유튜브 틀어놓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1972년 7월
네, 30일 검찰 완국을 상대로 한 고세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의 고소장 제출 상황. 네. 제목은 네, 이거부터 작성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기록한 글은 네, 제출 상황이 아니에요. 1990년 11월 3일 날 네,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3통을 제출한 후부터 내가 어떤 일을 당해야만 했는가. 네, 제목을 바꿔야 돼요. 네. 아무튼지 간에 처음 고소장 제출한 거는 네, 1990년 11월 3일이 맞아요. 강남경찰서의 교학사 사장 양철우와 동서문화사 사장 고정일과 함께 실체가 없는 유령출판사 사장 장광재까지 고소해야만 했던 이유는 건당 85만 원을 건당 85만 원 도합 137만 원의 화료를 받고 1981년 7월 1일부터 1987년 8월까지 제 남편 서대원이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의 발행인이 동아학습 장광재로 표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동서문화사가 3천만 원짜리 약속 어음을 지불하고 사갔대요. 교학사에. 그러면서 네, 동아학습 명의로 된 양도각서를 받아갔어요. 저자와 화가가 이의를 제기할 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네, 양도한다라는. 그러니까요. 장광재에 대한 고소장을 네, 생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는 진짜 범인 아니야, 가짜 범인이야. 네, 말하자면 대리운전사죠. 대리운전사죠. 네, 교통사고 난 다음에 운전사는 네, 빽 있는 집안에서는 네, 대리운전자를 네, 운전했던 것처럼 네, 바꿔치기 하잖아요. 네, 범인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냥 제출만 하면 되더라고요. 네, 민원실에 가서 네, 고소장 제출하니까 접수하고 접수증 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조동준 경장 수사과 네, 저기요, 조동준 경장의 호출을 네, 받았기 때문에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했더니 교학사 사장 양철우 사장을 고소한 고소장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네, 그렇게 말하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전 처음 내 고소장을 내고 법이라는 게 뭔지 네, 저작권법이라는 책을 보면서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네,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서요. 집중이 안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 읽어요. 집중이 안 되면 내 공부를 못 해요, 저는. 집중이 될 때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형소송이 아니라 네, 민사송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없죠. 네. 아무튼지간에 강남경찰서에서는 주범이죠, 교학사 사장이. 네. 주범을 고소한 고소장은 네,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네, 동서문화사 조동준 경장 동서문화사 여기 잘못 썼네요. 네, 고정일 네, 고정일 사장을 고소한 고소장은 어떻게 또 이렇게 썼을까? 동서문화사 조동준 네,
동서문화사 고종일 사장을 고소한 고소장은 2마리 토끼를 쫓을 경우 2마리 다 놓칠 수도 있다고 네 하면서 네 되돌려 줬기 때문에 참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로 진짜 범인은 다 네 저기에요. 네 고소장도 안 받아주고 네 그러나 진짜 범인은 진짜 범인은 네 고소도 할 수 없고 진범이 지목한 네 가짜 범인만 입건을 네 하시는 수법 등의 하나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잖아요. 네 짜증을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 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진짜 범인은 어떻게 네 고소장은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고 가짜 범인만 네 가짜 범인에 대한 네 고소장만 접수할 수 있는가를 네 솔직단박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네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게 바로 네 가르침을 받는 저기잖아 방법이잖아요. 기회잖아요. 네 솔직담백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고소장을 냈더니 이런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짜증을 낼 이유가 없죠. 그래요. 계속해서 기꺼이 당해 드릴 것이니 계속해서 자랑해 주십시오. 솔직담백하게 네 아주 저기죠. 네 쪽집게 가해죠. 네 쪽집게 가해를 시켜주세요. 네 고맙게 네 받아 안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요. 아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네 아주 신났어요. 저 그렇게 네 생각한 순간 아주 신났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법률 무지렁이었어요. 네 교학사가 네 불법적으로 팔아치웠다는 거 분명히 네 연락받고 저작권법이라는 책부터 사왔는데 네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까만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네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저 혼자 네 아무것도 모르는 법률 무지렁이는 네 네, 아무런 결실도 네, 수확할 수 없다. 네, 이제부터 부당하기 짝이 없는 서벽 편실을 네, 이처럼 어이없는 방식으로 네, 직접 체험하게 될 것 같으니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라고 네, 결심했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촬영하는 건 네, 여러 차례인데 네. 이렇게 큰 글씨로 네, 작성했는데 아, 네. 이제 네, 저기네요. 네. 예, 확대경 없어도 네,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 내가 쓴 건데. 그런데 하순에 불과한 네, 동학습 장강재 사장님을 고소하는 고소장만 접수한 강남경찰서가 그 고소장을 청량리 경찰서로 이체해야만 했던 이유는 네, 장강재의 주소지가 네, 청량리
경찰서 관할 네 이기 때문이에요. 네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저는 출판사를 고소했지 장광재를 고소한 거 아니거든요. 장광재 주소지가 강남경찰서 관할인데 책에 기록된 주소지가 네, 장광재가 저기 논현동 뭐 몇 번지인가 동서 빌딩에 있는 저기 뭐야 동아학습이라고 했는데 장광재 주소지에 따라서 청량리 경찰서로 이첩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이첩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이런 방식으로 배우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라고 작정 안 했으면요. 이것도 또 짜증이 났겠죠. 고소장 3통 돌려줬으니 짜증나고 또 말이 안 되는 이첩을 했으니 짜증나고 그런데 저는 전화로 통보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기다렸죠.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렸을까요?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예. 하루하루 괜히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직접 알아보자 하고 전화 걸어 보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전화로 문의했었습니다. 그러자 청량리 경찰서는 종암경찰서로 이첩했고 종암경찰서는 다시 강남경찰서로 다시 이첩했고 했다고 합니다. 종암경찰서가 강남경찰서로 되돌려 보내야 했던 이유는 장광재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 도대체요, 피의자가 나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을래요 하면은 강남경찰서로 고소사건을 이첩하나요? 아, 도대체가 여기서부터 이거는 완전 무결하게 고장이 났구나.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고소장 제출하자마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완전 무결하게 고장이 났다. 이건 수렁털이다. 그런 것부터 배웠죠. 저는 강남경찰서 조동준 경장이 그렇게 고소장 돌려주는 그 역할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다시 강남경찰서 조동준 경장한테 다시 또 배당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강남경찰서 조동준 경장의 호출을 받고 다시 받았던 것이 1991년 3월경이었어요. 3월 중순경이었어요. 조동준 경장은 그날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1990년 11월 3일 날 제출한 고소장을 1991년 3월 중순에 3월 10 며칠 날 아무튼 지간에 10일부터 20일 사이에요. 아무튼 그때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교학사 사장 양철우가 동아학습 장광재 명의로 양도각서를 명의로 작성된 여기도 명의로 작성된 양도각서를 굳이 보여주셔야 했던 이유는 교학사 동서문화사에 대한 고소장을 자신이 직접 되돌려 주셨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교학사하고 동서문화사의 고소장을 조동준 경장이 나한테 되돌려 줬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두 마리 토끼 쫓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친다고 그러고 남의 작품을 그냥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저자 표시가 말살되도록 만들어버린 교학사 사장의 죄는 형사소송 거리가 안 된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으로 하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면서 돌려줬으니까요.
다시 되돌려. 아마도 조동준 경장도요. 그 역할만 하면 되겠대. 되돌려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다시 배당이 되니까요. 네. 양도각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교학사가 동서문화사가 그런 동서문화사가 아니죠. 동학습 장강제 피의자가 그런 각서를 보여줬다면은요. 당연히 보여줘야죠, 저한테. 그런데 검찰에서는 절대로 안 해줘요. 뭐든지 다 검찰 서류는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모르게 하려고 정말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수사를 하는데 아주 꽉꽉 가로막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조동준 경장은 나한테 이 양도각서를 보여줬을까? 그게 궁금했죠.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학사 양철우가 교학사장 양철우가 작성한 양도각서 양도증이에요. 작성한 양도증에 저자가 이 일을 제기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도한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있었다는 것은 그 양도증이 양도각서를 의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될 불법적인 행각이 아니면은요. 불법적인 행각이 아니고 정상적인 판매였다면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런 양도각서를 받아가고 작성해 줘야만 됐다는 거는 죄질이 무겁다는 거죠. 불법적인 전매라는 거 알면서 불법적인 양도라는 거 알면서 팔아치웠다는 거죠. 양도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 저는 만약에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요. 그 양도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아무튼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양도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아무튼 양도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 저는 그 양도증을 베끼고 싶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베껴가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요. 베껴가래요.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조동준 경장님이 아주 고마웠어요. 검찰 그거 저기에요. 강남경찰서에서는 그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서울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조동준 경장이 그거 베껴가도록 한 것도 대단한 특혜였구나. 그게 특혜가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증거물이 제출됐다면 고소인한테 공개해 줘야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면서 절대로 그거 고소인이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면은 유전무죄를 그렇게 아주 습관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지검의 수사를 당하면서야 그 양도증을 베껴온 게 대단한 특혜라는 거. 저게요. 조동준 경장의 아량도량이라는 거. 뒤늦게 깨우쳤어요. 1991년 3월 그 당시에는 조동준 경장의 허락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네, 대단히 네, 비정상적인 특혜였어요. 그러나 사건이 네, 서울지검으로 이첩된 후 지극히 당연한 네, 진행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극히 당연한 그 저게요, 네, 과정이 네, 없었어요. 모두가 다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네, 우겨대고 네, 네, 수사 기록은 네,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우겨대고 또 무고일 때는 네, 책임지겠느냐고 우겨대고 네, 별의별 공갈 협박 다 해요. 네, 네, 아무튼지 서울지검으로 이첩된 후에는 네, 지극히 당연한 진행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네, 야만적인 조작 수사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네, 교학사가 출간 계획을 세웠던 한국 역사만원 전집 14권을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제 남편 서대원의 절친이 고소장 제출 당시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부부는 세 통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네, 고소장 검토를 부탁했었습니다. 때마침 저게요, 네, 남편의 그 절친이 네,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니까요. 찾아가서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네,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요, 네, 남편의 절친이 네, 그 당시 네, 안형사예요. 부하 직원에게 네, 자기가 직접 네,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도록 네,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오라고 전화를 해서 가니까요. 네, 네, 안형사에게 지시를 네, 검토를 네, 부탁이죠. 네, 사적인 부탁이죠. 네, 네, 제가 잘못한 거네요. 네, 지시가 아니고 부탁 네, 했다는 것은 저작권법을 아는 지시가 아니고요. 부탁이에요. 네, 저작권법을 아는 네, 부하 직원의 검토 네, 부하 직원이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네,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네,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네, 부탁해서 검토를 받았어요. 네,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실에서 저와 남편이 네, 동석한 자리에서 안형사가 형사과장에게 보고했던 것이 네, 입건이 가능하고 네, 사건이 된다. 네, 입건이 가능하고 사건이 된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였습니다. 명명백백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절친은 자신의 명함 뒷장에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부하의 이름을 기록한 후 네, 정의로운 수사를 부탁하기 위한 메모를 작성해 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사건이 되면 그냥 갖다 내면 되잖아요. 고소장 제출하면. 그런데 굳이 명함 뒤에다가 네, 이름 석자를 적고 네, 뭐라고 네, 아주 간단하게 네, 기록했어요. 네, 몇 자 그냥 기록했는데 결국은 네, 그게 정의로운 수사를 부탁한다는 네, 그런 뜻이었어요. 네,
뭐라고 썼는지는 기록이 안 되는데, 네, 뭐 사건 조작해서 네, 뭐 저기 뭐 범죄가 아닌 걸 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아니잖아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네, 그냥 네, 순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네, 유전무죄 네, 가지 말고 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당부 정도겠죠. 네. 그래서 네, 굳이 네, 그런 메모를 네, 작성해 주셔야만 했던 이유를 도무지 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직접 네, 체험해 보니까요. 아, 네, 왜 그런 걸 네, 저기를 네, 해 주셨는지 알겠다. 네, 그런데 네. 아, 조동순 경사가요. 네, 경장이요. 사건을 네, 서울지검으로 이첩한다고 하면서 네, 저를 호출했어요. 네, 그러고는 네, 서울지검에 네, 이첩한다고 네,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네, 그 네, 메모를 네, 작성해 주셨던 그분에게 네,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네, 언제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네, 그 저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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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증, 양도각서를 제가 베낄 수 있었던 거는 네, 그 남편의 절친이 그렇게 네, 메모장 때문이구나. 네, 그것 때문에 네, 베끼는 거를 방해하지 않고 네, 아주 네, 친절하게 네, 베껴가라고 네, 빌고 돌고 도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내 부하 직원으로 내 만날지 모르니까 네, 마지막 판에 내 조동준 경장이 네, 그 네, 메모 작성해 준 분에게 네, 저기 뭐야 잘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의 네, 메모가 없었다면 조동준 경장이 이거는 이면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꾸 네, 저게요. 네, 뒤로 넘기려고 그래요. 네, 양도각서를 네, 베낄 수 있도록 네,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진실을 진실로 밝히기 위해서도 참말로 대단한 백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라는 것을 남편의 절친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메모를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차렸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토록 비정상적인 문화 및 풍토가 시작된 네, 기원이 언제부터일 것 같습니까? 대대로 네, 저기죠. 네, 왕조 시대를 거쳐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이승만 시대를 거쳐서 군사 독재 정권 시대를 거쳐서 또 네, 김영삼 대통령과 네, 김대중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라고 또 네, 명명이 되더라고요. 네.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서 네. 그다음에 네, 노무현 대통령 시대죠. 네. 발못 잡고 늘어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네.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네. 정말로 네, 목숨 걸고 네. 그 정도라도 목숨 걸고 네, 하셨을 것이다. 네. 그거 네.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이제부터는 네. 세상에서 그 어떤 네, 부정이 저질러진다 해도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야 외면해야 네. 네, 외면해야 네. 했었죠. 눈 감고 네, 했었죠겠네. 네. 연설이라요. 그대로 네, 옮겨 쓰는데 네. 네, 외면해야 했었죠. 네.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많이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네,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네, 한반도의 네, 우리의 600년 역사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한반도로 네, 고쳐봤어요. 한반도의 600년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셨던 가호는 야 이놈아 못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네 눈치 보면서 네 바람 부는 대로 네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라. 더 너는 뒤로 네 빠져라. 네 그게 어머님이 네 물려주신 가훈이 되는 거예요. 당부하신 가훈이죠. 네.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600년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네.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네.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네. 새로운 역사를 네. 제가 써놓고도 제가 못 읽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거 짧은 뉴스 네, 저게요. 네. 그 연설을 네, 글로 네, 옮긴 거예요. 네. 위에 기록한 글은 처음에는 저게요. 네, 그게 저기 뭐야 글로 네, 표현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네, 누군가가 네, 훔쳐가서 이걸 다시 네, 기록하려고 보니까요. 네, 글로 네, 표현이 되더라고요. 쭉. 네. 네, 위에 기록한 글은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중에 한 대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네, 그분의 어록 중에 네, 명연설도 많고 네, 명언도 많죠. 네, 그 중에 네, 한 대목이에요. 네, 저는 어제 이 명연설을 제 나름대로 네, 분석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네, 촬영해서 김경란 SOS라고 네, 명명한 제 네, 유튜브에 제목 없이 등록했었습니다. 일부러 제목 없이 네, 등록을 네, 해요. 네, 제목을 네, 제목을 정하지 않으면 네, 등록한 날짜가 네, 제목이 되죠. 제목이 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글 중에서 제대로 숙성될 것 같은 글을 네,
제목 없이 네, 등록합니다. 네, 제대로 숙성될 것 같은 글은요. 네, 저기 틀림없이 네, 훔쳐가요. 사라져 버려요. 도대체가 네, 어떻게 훔쳐가는지 참 궁금해요. 아무튼 틀림없이 사라져요. 네, 제가 네, 문단속을 대단히 단단하게 하는데, 네, 저는 네, 어떤 네, 그거 훔쳐갈 수 있는 도구가 이미 네, 개발됐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네, 정말 네,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네, 사라져요. 순간 이동하는 네, 그 기술이 네, 정말로 개발된 걸까요? 네, 이건 순간 이동밖에 안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네, 순간 이동한 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사라졌다가 네, 또 되돌려지기도 해요. 아, 네, 아무튼 제가 네, 그 기술에 순간 이동이 내가 불가능하다면요. 제가 헛소리하는 거죠. 네, 순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네, 제가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네, 헛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 네, 도대체가 네,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네, 저는 네, 열심히 네, 생각해요. 네, 기어이 네, 찾아내고야 싶어서. 네, 제가 청와대 네, 분수대 광장에서 2019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노숙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제 남편과 제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검찰이 네, 제 남편과 제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한 네, 대한민국의 검찰이 네, 저의 오라버니 김승일과 그의 장남 네, 김형은까지 처치했던 것이 부족해서 네, 처치했던 것이 부족해서 저에게 저까지 네, 살해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내몰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1992년 7월 30 제가 1992년 7월 30일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고소투쟁이 워낙 대담하고 과감하고 네, 치열했습니다. 제가 1992년 7월 30일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고소투쟁이 워낙 대담하고 과감하고 치열했습니다. 게다가 1991년도부터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네, 시종일관하고 초지일관하고 있는 네, 시종일관하고 초지일관하고 있는 검찰비리 피해자 김경란을 네, 제 가족을 다 몰살해버린 마당에서 살해할 경우 조용히 묻혀지고 말 살인 행각이 되고 말 공사는 네, 결단코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정리해야죠.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그냥 네, 펜이 달리는 대로 그냥 네, 기록해 본 거예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여기서 맥락이 뭐냐가 중요하니까요. 네, 초고니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과연 검찰이 나를 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저게요. 내 가족을 모두 못 살았네 검찰이. 김경란까지 화랑간청이 되겠다고 작정했던. 그리고 1992년 7월 30일부터 고소투쟁을 시작했던 그런 김경란이 결국은 검찰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고 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왕국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일까? 아니면 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려두고 있는 것인가? 그거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죠.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 아직도 나를 살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고도 정말로 뭐 자살을 하거나 사고사로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기죠. 연구거리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런 거를 그렇게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금 이렇게 글로 풀어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저는 검찰이 저까지 그냥 살해하고 말 그 확률은 0.00001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0.00001이 저한테 오면 100%의 확률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0.0001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그냥 저 하나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32년이나 노력했다면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억울하고 분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요.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적인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다면요. 적어도 제가 어떤 노력을 하다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지는 기록해놓고 이제 죽어야죠. 근데 그걸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 실력이 부족해서,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저의 통찰력이 부족해서.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분명히 내가 실행한 일들인데 그걸 제대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이 정말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한 거를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그 누가 검찰이 뭐 그 어떤 짓을 하던 저는 제 생명 지키기 위해서 0.00001이 내가 직접 당해야 될 그 체험이 되지 않도록 100%의 확률로 저에게 다가설 수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0.001의 1%의 확률이 제 것이 되고 마는 경우를 무수히 직접 체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에 미리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정말 지극정성을 다 바치자.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미리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극정성을 다 바치는 중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대비하다 보니 최악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저의 습성 및 습관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요. 32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지극정성으로 꾸준히 판단해야만 했던 것은 검찰 왕국은 나를
살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가? 아니면 네, 있는가? 네, 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검찰은 네, 검찰비리 피해자 김경란을 1992년도부터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고소투쟁, 정면전쟁을 네,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검찰비리 피해자를 네, 살해해야 할 이유가 네, 추워도 없다가 정답입니까? 네, 그건 아니겠죠. 네. 2019년 4월 27일 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노숙을 시작해야만 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제 가족을 몰살했기 때문인데, 네, 대한민국의 검찰에게 네, 검찰 왕국이 네, 제 검찰 네, 가족을 몰살했기 때문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권력이 싫어하는 사람과 권력에 저항했던 네,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과 네, 여기서도 빠졌네요. 조선 건국 이래로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과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모두 네, 죽임을 당했다. 네. 네. 그런 말이 네, 덧붙인 네, 그 적이에요. 네. 똑같은 버전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네. 이 말이 들어간 것도 있고, 네,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네,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라고 대중 앞에서 연설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같은 연설을 하셨던 시기는 네, 언제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의 대단히 비정상적인 네, 네, 습성, 네, 대단히 비정상적인 습성과 네, 무관했던 것입니까? 네, 그게 대통령 임기 중에 하셨을까요? 아니면 네, 대통령의 네, 당선되기 전에 하셨단 말일까? 네, 임기 중에 했다면 네, 말도 못했겠죠. 네, 당선되기 전에 하셨단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네, 조용히 넘어갔던 거겠죠. 네, 참 네, 궁금했어요. 궁금해요 지금도. 네, 설마 아니겠지. 대통령 임기 중에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 네, 그렇게 그냥 네, 끌어내리기 발목 잡기 위해서 네, 애들을 쓰시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는 네, 그런 네, 연설 할 수 없는 거겠죠. 네, 아무튼지간이에요. 네, 아무튼지간해요. 네,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네,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네, 목숨을 부지하면서 네,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네, 입장이었다면 법률 무지령에 불과했던 제가 감히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검찰 왕국을 타파하기 위한 법률 투쟁, 네, 고소 투쟁, 네, 정면 전쟁 및 네, 맞짱 뜨기를 과감하게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네,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네, 입장이었다면,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면, 네,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에 네, 감히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맞짱뜨기, 정면 전쟁,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고소투쟁이라는 네, 특별한 법률 투쟁 방식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굴해야만 했었다는 얘기예요. 네, 법률적으로는 네, 대단히 뭐 무지했지만 상당히 제가 깨어 있었다는 뜻이죠. 1991년도에 터무니없는 무효 처분 당했는데 1992년 불과 8개월 9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불과 9개월이네요. 불과 9개월 만에 고소투쟁을 개발해 가지고 시작했으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도요.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했다. 그것이 과연 내 능력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냐. 그런 게 남는 거겠죠. 15. 장장 32년이나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웠던 것이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 및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임했다는 점이죠. 의지 및 자세로 임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런 의지와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로 초지일관하고 있다는 제 법률 투쟁의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지 간에 아주 저는 그 무엇보다도 고맙고 반갑고 다행스러운 게 초장부터 그냥 화랑간창이 되자 순간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간적인 선택이 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경지에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요. 그런 거는 제가 제대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받쳐 올려 드려야만 되죠. 제가 정말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찾아내고 싶은 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경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화두 한 개예요. 아니면 단어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딱 그것만 던져드리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경지에서 의식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정말로 그걸 넘어서서 정말 선진국다운 선진국, 복지국가다운 복지국가, 정말로 위대한 대한민국,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주하는 대한민국의 그 이상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끝까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발굴하고 싶기 때문에 아직은 나 못 죽어요. 아직은 당신들한테 쉽게 그렇게 내 생명 내줄 수 없어. 난 끝까지 살아서 기어이 그 화두 한 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경지에서 시작될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 똑바로 세우기 그게 시작될 수 있는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화두 한 개 발굴해서 그냥 던져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받쳐 올려 드리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나는 못 죽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내 의지예요. 그리고 내 자세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말이 네,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아주 네, 힘들어 죽겠어요. 제 나이 벌써 네, 75살이잖아요. 이제 75살이 시작되려고 해요. 네, 74살이 거의 네, 한 달만 더 살면 74살 꽉 채워요. 그러니까 75살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길바닥으로 14번 쫓겨났고요. 지금은 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네, 굶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없어서 네, 그냥 네, 쌀로 된 네, 밥만 해서 먹고 살아요. 물하고 쌀이 네, 제 주식이에요. 제가 먹는 음식의 네, 전부예요. 네. 그런데 힘들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며칠이나 밥하고 물로 며칠이나 견딜 수 있는가? 네, 몇 달이나 견딜 수 있는가? 이미 내 지금 내 2달이 지났거든요. 밥하고 물로. 네. 그러니까요. 그냥 기약 없이 아무 네, 생각 없이 하면은 내 힘들 텐데. 그래, 몇 달이나 견딜 수 있는지 네,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개발하면 돼요. 나 지금 돈 찾으러 가기 싫어. 안 가고 싶어. 내 생명 그렇게 쉽게 네, 쉽사리 당신들한테 내주고 싶지 않아. 네. 그러니까요. 안전장치 다 해놓고 가야죠. 이런 글을 작성해서 네, 공개하고 또 인쇄해서 네, 다 뿌린 다음에는 네, 저 죽어도 괜찮아요. 네, 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네, 지금 이 순간 누가 그 어느 누가 네, 책임지던 정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경지에서 시작돼서 있는데 의식혁명, 명예혁명, 문화혁명, 정신혁명 네, 그게 시작될 수 있으면요. 정치와 경제도 네, 네, 정치와 법치도 자동적으로 네, 정립되겠죠. 네. 아, 그동안 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안 나왔어요. 드디어 네, 제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네, 드디어 말로 이렇게 네,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네. 어우. 네,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무엇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네, 내가 죽어드려야 할 네, 시기 및 장소 네, 그렇게 네, 저기에요. 네. 어차피 네, 화랑간 장애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네, 저는 살궁리를 안 해요. 네, 내가 언제 어느 때 네, 어떤 방식으로 죽어드리면 네, 또 네, 절대로 네, 저기죠. 네, 실패할 수 없는 경지에서 네, 정말 네, 의식혁명다운 의식혁명이 정신혁명다운 정신혁명이 네, 시작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네, 제가 죽어드려야 할 네, 장소 네,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죽어야 할 장소를 광화문 네, 아니 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정했던 것인데 2019년 네, 4월 27일 날 제가 정했던 것은 네, 여기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장소다예요. 네, 네. 저는 네, 제가 죽어야 할 장소를 청와대 앞 네, 분수대 광장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분수대 광장에서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던 것은 제가 기꺼이 죽어드려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제가 기꺼이 죽어드려야 할 시기를
하루속히 그 분위기를 네, 만들어 주실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2019년 4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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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을 제목을 붙여가지고요. 노숙을 했었다는 사실을 네, 제가 노숙을 했던 네, 이유를 네, 1년 5개월 동안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네,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분명히 네, 말씀드립니다. 네, 뒤늦게 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이런 몇 살이에요? 그때가 네, 아무튼 네, 70살이 넘었죠. 네. 역사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네,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간절한 염원이 무엇이었으며 대한민국 네, 국민의 간절한 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은 게 아닐까요? 나라다운 나라는? 네, 우리 모두의 네, 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네. 우리들의 가장 간절한 염원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상식과 네, 법과 상식과 네, 원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 네. 그게 국가다운 국가겠죠. 네. 역사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네, 간절한 소망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일치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아니면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네, 굴러가야만 합니까? 네. 네,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네, 굴러가고로 네, 바꾸면 되겠네요. 네. 제가 목숨 걸고 막아서고야 말겠다고 작정했던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가 네, 지극히 순리적인 네,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네, 바꿔드리는 거죠. 네, 제가 막아서면은 네, 국민 여러분이 다 같이 네, 막아서 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아설 수 있는 용감하고 가감하게 네, 이제는 정말 내가 네, 죽어도 괜찮다. 여기 네, 이 장소에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네, 방향으로 목숨 걸고 막아설 수 있는 네, 그 네, 자리가 네,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조금 네. 그냥 저게요. 네,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쭉쭉쭉쭉 썼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네, 부분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쓰고 싶은 글을 그대로 썼다고 네. 확신할 수 있네요. 지금 이 순간. 네, 충분히. 네. 이건 네, 초고다운 초고를 썼다.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은 또 네, 훔쳐가고야 말 것이다. 훔쳐가기 전에 네, 이렇게 네, 읽어서 네, 공개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저게요. 네, 4일 전에 네, 저게요. 4일 전인가? 네. 근데 아무튼 시간에 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아무튼 시간에 네. 네. 정신없이 그냥 막 가져갔다가 갖다 놓고 하니까요. 네. 헷갈려요. 네. 아무튼 시간에 네. 어제 그제 쓴 거 네,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분명히 네, 등록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지워지고 없어요 지금. 네, 정말 맞아요. 분명히 등록한 글이 있어요. 엊그제, 네, 어제 그제 네, 작성한 글이 네, 사라져서 어제 그제가 아니다. 어제 예, 제가 작성한 글이 네, 사라져서 오늘 새벽에 제가 네, 네, 사라진 거는 네, 연연할 거 없어요. 저 사람들 또 네, 얼마든지 만들어 줄 것이니까. 네. 제가 앞장서서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네, 수레바퀴가 네, 수레바퀴를 막아서면 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 네, 주권자 및 네, 유권자들이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데 네, 읽어봐야만 돼요.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 유권자 네, 및 네, 주권자 네, 여러분이 모두 합심해서 막아서고야 말 것이 분명 네, 막아서고야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로 네,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거겠죠.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분명했기 때문에 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방향 네, 거기다 초점을 맞춰도 네,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목숨 걸고 시작해야만 했던 그 노력을 절대적으로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주저앉고 싶었던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절대로 안 돼. 네, 끝까지 가야 돼, 너는. 네, 제가 저한테 그렇게, 네, 독려를 하고, 네, 채찍질을 해야만 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네, 뭉칠 수 있는 그 말을, 네, 찾아내기 위해, 네, 철저히, 네, 준비하면서, 네,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네, 그 말을 찾아낼 때까지, 네, 어떤 문장이 되던, 네, 정말로, 네, 제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수준에서 시작되는, 네, 의식혁명, 명예혁명을, 네, 이끌어내고야말, 네, 네, 화두, 네, 한계를 제대로, 네,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는, 네, 난 죽어도 못 죽어. 네. 네, 그런 의지로 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 말이 빨리 나와 주시기를 빨리 주세요라고 네, 부탁하기도 하고요. 쫄라대기도 하고요. 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여기까지만 네, 읽고 네, 등록하겠습니다.